그럼 지금부터 이제 오늘 메인 이슈죠. 박재동 화백의 한국 현대사, 만평으로 보는 한국 현대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하루하루 우리 선생님이 한겨레의 만평을 88년도 5월부터 쉬었거든요. 네. 이거를 지금 우리가 계속 다 보고 있었는데 요번 주부터는 그렇게 안 보고 좀 건너뛰면서 물론 다 중요하지만 건너뛰면서 네. 좀 더 중요한 것들 좀 그렇게 골라서, 왜냐면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니까 8년치를 다 하다 보면은 이거 우리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래갖고 보는 사람도 힘들 것 같아요. 좀 오늘은 우리가 지난번에 89년 3월 15일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3월달 분하고 4월달까지 묶어가지고 한 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보면서 좀 암담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제가 다 정해져 있어요. 89년도 3월 중순부터 4월달까지는 주제가 진짜 딱 한두 가지로 응축되어 있는데, 그게 어떤 주제냐면, 우리가 몇 번 방송을 했지만 88년도 7월 7일 날 노태우가 칠제선언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민족 자존과 통일 번영을 위한 대통령 특별선언이거든요. 특별선언. 그래가지고 이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6가지 조항을 만들어 놓고, 첫 번째가 이제 동포들 간에 서로 왕래할 수 있게 하겠다, 뭐 그런 거 했거든요. 또 88 올림픽도 있었고. 그래서 실제로 1월 달에 정주영이 북한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그때 언론들의 분위기는 굉장히 좋은 분위기였어요. 북한가 이제 금강산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구나,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런 분위기.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선생님 그림 중에서 문익환 목사 관련돼 갖고 첫 만평이 3월 28일 날 올라와요. 3월 28일 날. 이게 뭐냐면은, 문익환 목사가 정부에 정식으로 방문 요청을 했을 때 컴퓨터가 추정해 본 결과, 통일되면은 보내드리겠다. 이게 뭐냐면은, 문익환 목사가 8월 26일 날, 24일 날, 25일 날 북한에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일본에 갔다가 일본에서 베이징 거쳐갖고 북한을 들어가요. 근데 우리 정부하고 상의는 하지 않고. 선생님 조금 옆으로 오시겠어요? 네. 이게 화면 좀 가리네. 네. 그리고 25일 날 갑자기 북한에 가거든요, 평양에.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그렇지. 국가보안법상 대신 안 나오잖아요. 그래갖고 사실 진보 계열에서도 아니 왜 북한을 단독으로 갔냐, 정부한테 얘기를 해야지. 정주영 같은 경우는 정부 허락 받고 간 거니까요. 근데 그때 정부가 허락을 하겠냐. 그렇지. 아마 이제 그런 의미에서 쓰신 것 같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때부터 한 달 내내, 한 달은 아니죠, 문익환 목사가 4월 13일 날 귀국해갖고 구속이 되거든요. 그때까지 언론에서 엄청나게 이제 문익환 이슈, 방북 이슈, 거기에만 집중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공안몰이를 하는데, 그걸 핑계로 노동운동 하던 거, 뭐 현대중공업 파업하던 거 다 그냥 강제 진압하고, 지하철 노조 하던 거 진압하고, 또 이제 학교 문제, 학내 민주화 같은 거 운동 있었거든요. 그런 것도 다 진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익환 목사의 방북을 계기로 이걸 핑계로 공안 정부 만들어 가지고 노태우 정부가 눈에 가시가 됐던 노동운동이라든가 통일운동, 아니면 무슨 뭐 학교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그냥 탄압을 하거든요. 맞아. 이게 그 시작입니다. 그래서 만평도 많이 나와요, 이게 관련된 게. 문익환 목사 관련해 가지고 그 일정을 보면은 89년 3월 20일 날 서울 출발, 도쿄 도착. 24일 날 도쿄 출발, 베이징 도착. 25일 날 평양 도착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4월 13일 날 귀국하면서 연행이 되거든요. 이때 이제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문익환 목사만 간 게 아니에요, 사실. 문익환 목사보다 누가 먼저 갔냐면, 이 황작가, 환석열 작가. 황석열. 네. 황석열. 열이 아니죠. 황석열 작가. 황석열 작가가 먼저 북한에 갔어요. 맞아. 그리고 나서 문익환 목사하고 유원호 씨가 함께 북한에 가고, 그리고 다시 했지만 임수경,
문규현 신부 북한에 막 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북한 가는 문제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보수 언론들이 이거 갖고 엄청 공격을 많이 합니다. 맞아. 옆에 보이는 사진이 문익환 목사하고 그 김일성 어. 주석이랑 같이 찍은 사진이고 이게 이제 황석영 씨가 북한에 갔다가 황석영 씨를 바로 한국으로 안 와요. 바로 구속되니까. 그래서 해외에 돌다가 93년 4월 달에 귀국하거든요.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엄청나게 막 아니 북한에 갔단 말이야? 하면서 막 공안정부를 만드는데 그런 분위기 가운데 3월 30일 날 현대중공업 파업 이때 108일 동안 파업할 때거든요. 강제 진압 하는 거죠. 맞아. 그래서 이런 분위기에서 제일 처음에 문익환 목사한테 등 돌린 정치인이 누구냐면 김영삼. 김영삼이 뭐라고 하냐면 문 목사는 방북 활동 책임져야 한다. 김영삼 민주당 총재는 문익환 목사의 북한 방문과 관련 30일 기자회견을 열어갖고 최소한 정부와 사전 협의를 하지 않은 것은 국가 대항 국민된 도리가 아님을 명백히 해둔다. 이제 문익환 목사가 정부와 얘기 안 한 거는 누구도 옹호를 안 해요. 사실 김대중 총재도 비판을 해요. 이거에 대해서는. 그러면서 하는 말. 실정법 위반이다. 북한에서의 모든 활동에 대한 문 목사는 귀국 후 국민 앞에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선을 긋고 비판을 굉장히 많이 하죠. 그런데 나중에 4년 후에 이제 그 김영삼 정부 들어온 다음에 밝혀진 일이 있어요. 이게 93년도 3월 7일이거든요. 그때 문익환 목사랑 같이 북한 갔던 사람이 유원호 씨거든요. 유원호 씨가 이때 이제 가석방 되면서 기자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때 다 김영삼 알고 있었다는 거죠. 유 씨가 당시 김 총재와 면담해서 문 목사와 함께 북한을 방문하기 위해 곧 출국할 것이다. 했더니 김영삼이 격려했다 하는 거죠. 다 알고 있었어요, 김영삼이. 알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 문제가 너무 커지고 그게 괜히 본인들한테 불똥이 떨어질까봐 먼저 막 비판하는 성명을 낸 거죠. 어떻게 보면 참 비겁한 거죠. 그래. 김대중은 안 그랬거든요. 김대중도 알았어요. 그러니까 유원호 씨는 김영삼한테 얘기를 했고 문익환 목사는 김대중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김대중은 나중에 이거 갖고 어떡하냐면 문익환 목사가 정부와 얘기 안 한 거는 문제가 있지만 구속은 안 된다라고 기자회견 하거든요. 근데 김영삼은 완전히 아예 등을 돌린 거죠. 이 관련해 가지고 나온 만평이 이른 만평이에요. 4월 1일 날 문 목사가 우리를 통일시켰어. 이게 뭐냐면 정호영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 앞에까지 5.18 광주 청문회 있고 계속 그 얘기 나갔었거든요. 근데 그런 게 다 덮이는 거예요. 다 덮이는 거지. 언론들이 지금까지 뭐 노태우 정부의 실정이라든가 5.18 청문회 이후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그냥 다 문익환 목사로 야 문익환이 김일성하고 뭐 했어. 또 뭐 무슨 연방제 뭐 한대 뭐 그런 내용 있잖아요. 그런 걸로 다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난 거죠. 뭐 노태우하고 정호영 신났고. 근데 또 이러면서도 노태우가 한쪽에서는 또 지금 북한 갔다고 막 난리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 아까 말했잖아요. 실시선언 남북 동포 간의 상호교류를 적극 추진하겠다 이런 말 나온 거 이거 근거를 한 거였거든요. 그렇지. 근데 이렇게 했으면서 또 더군다나 이 정주영 북한 갔다 와서 또 되게 좋았단 말이에요. 그렇지. 근데 이거를 이제 하루아침에 뭐 북한과 인적, 물적 그리고 잠정 유보 해버리고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이 노태우에 대해서 사람들이 비판하는 게 노태우가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갖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면서도 그거 다 거짓말이었다. 이런 말 하는 이유가 이런 거죠. 기다렸다는 듯이 맞아요. 다 중단해버리고. 그런데 중요한 기사가 당시 뭐냐면 이런 거예요. 방북 정말 미리 몰랐나. 그러니까 안기부가 정말로 문익환 목사가 유원호 씨가 북한 가는 거 몰랐겠냐. 다 알고 있으면서도 일부러 놔둔 거 아니냐. 왜냐면 이제 그걸 핑계로 공안정부 만들려고 그런 게 많이 있었습니다. 조선일보가 특히 나쁜 기사를 많이 써요. 김주성님 호칭, 뭐 북한 요원 통역 하면서 이게 4월 5일 기사인데 4월 4일 날 문익환 목사가 베이징에 돌아와갖고 베이징에서 기자회견을 해요. 기자회견을 하는데 당시 조선일보 지방지에는 제목이 뭐라고 나가냐. 문씨
돌아가고 싶지 않다. 이렇게 제목이 나가요. 음. 이거 들으면 마치 무니카 목사가 한국에 오고 싶지 않다. 뭐 그런 말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이게 뭐냐면 내가 돌아가면 감옥에 갈 텐데 감옥에 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왜 그러냐? 지금 북한에 와갖고 김일성 만났어. 근데 감옥 가는 거는 북한 국가보안법 때문에 감옥 가는 거잖아요. 그럼 그것 때문에 남북 관계가 경화될 수 있다. 안 좋아질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안 좋아졌고.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무니카 목사가 내가 감옥 가고 싶지 않다. 이 말은 남북 관계를 생각해갖고 한국 정부가 나를 감옥에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 앞뒤 잘라버리고 조선일보가 뭐라고 했냐면 돌아가고 싶지 않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쓴 거예요. 참 악랄하죠. 악랄해. 그래서 한겨레가 기사를 썼어요. 조선일보가 5일자에 지방판에 문치 돌아가고 싶지 않다라고 썼는데 이거는 왜곡이다. 이렇게 왜곡이죠. 그렇지. 그래가지고 무니카 목사님의 삼남이었던 문성근 씨가 당시 정정보도 요구를 합니다. 언론중재위에 신청을 해요. 그러면서 이게 안 받아지면서 이제 소송까지 하는데 결국 9월달에 6개월 지나서 9월달에 법원에서 정정보도 내라 판결을 내리죠. 그러니까 재판으로 가면요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시간도 오래 걸리고. 나중에 뭐 약발이 다 떨어. 그러니까요. 이게 참 문제가 많다니까요, 진짜. 이게 4월 10일 날 기사입니다. 4월 10일이 어떤 날이냐면 4월 13일 날 무니카 목사가 이제 김포공항으로 올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 목사 내일 귀국 초인장. 제야단체는 지금 귀국 하는 거에 대해서 연대해가지고 환영대회 준비하고 있고 반면에 자유총련 보수단체죠. 28곳에서 규탄대회 하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공안납 같은 경우는 그 뭡니까 그 김 목사뿐만이 아니라 김포에 도착하면은 김 목사 문 목사와 이 유언호 측까지도 다 구속 방침 하겠다는 거죠. 근데 옆에 사진은 누군지 아세요, 선생님? 사진. 지금 누구지? 이부영 씨. 그러네. 예, 이부영 씨. 당시 전민련 고문이었어요. 맞아. 그 문 목사님은 전민련 고문이었고 이부영 씨는 전민련 상임 공동위원장이었거든요. 이부영 씨는 먼저 지금 구속 수감을 시켜버리는 거죠. 이게 다 이 문 목사 북한 갈 거 알면서 여기 협력했다 그걸로 우선 전민련 간부들 왜냐면 이 당시 노태우 정부가 전민련도 아주 눈에 가시였거든요. 이걸 핑계로 전민련을 완전히 때려 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부영 씨 먼저 구속을 시키고 그리고 또 누굴 구속시키냐? 그래서 그때 제야에서 이거 전민련 와해 작업 아니냐라고 이제 발끈하는 거죠. 용궁몰이 하는 거에 대해서 비판하고. 근데 당시 김대중 총재 같은 경우 문 목사 구속 반대 김대중 총재. 왜냐면 반대하면서 뭐라고 하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개인들이 북한에 이렇게 과감하게 갈 수 있는 게 뭐냐? 노태우 너희 정부에서 작년에 뭐 했냐? 남북 교류를 부추기지 않았냐? 그렇지. 권장하고. 근데 그래 놓고 나서 수조치를 안 한 거죠. 왜냐면 남북 교류 하라고 하면서 국가보안법 개정 같은 거 안 했잖아요. 이건 정부의 문제인 건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막 구속하고 공항몰이 하는 거는 잘못된 거다라고 김대중 총재는 그렇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12일 날 중요한 게 뭐냐면 리영희 선생, 백낙준 교수 다 연행시켜버립니다. 맞아. 당시 리영희 교수는 한겨레 신문 논설 고문이었어요. 논설 고문. 근데 리영희 교수 왜 구속이 된 거냐? 한겨레 신문이 이제 그게 1월 달에 창간 1주년 기념을 해가지고 이제 방북 취재 계획을 짰거든요. 근데 결국 못해요. 취소를 해. 취소했는데 방북 취재하려고 했다. 그거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그거 하려고 어떻게 했냐면 일본을 통해 갖고 북한하고 이 타진을 해요. 우리가 북한 가려고 하는데 갈 수 있겠냐를 일본 통해 가지고. 근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지금 북한 가려고 했지. 북한은 반국가 단체인데 너희들 지금 반국가 단체로 탈출을 예비 음모했어. 해가지고 그걸로 맞아. 반국가 단체 지역으로 탈출하려고 했다. 탈출 못했지만 예비 음모했다. 그걸로 이 리영희 씨를 구속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걸 핑계로 한겨레를 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4월 달에 4월 15일 날 그린 만평이 이거예요. 정부 쪽 기회를 주사님 감사합니다. 한겨레 신문. 그래서 이때 맞아요. 리영이 논술고문 구속시켜 버리고 또 부사장 연행, 편집위원장 연행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 실제로 4월 20일 날 기사 보면은 한겨레 편집국장 2명, 구인장 발부해갖고 같이 연행을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다 이거예요. 너희들 연초에 북한 방북 취재하려고 그랬지? 이거 너희들 반국가 단체 지역으로 탈출하려고 했던 거야? 그래서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사설로 선생님이 다시 그래서 만평이에요 이게 그때 국가보안법으로 지금 한겨레 편집위원장하고 계열본부장 두 사람을 끌고 가잖아요. 관광법 전문 이 기사 쓴 거죠. 그냥 이랬던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무익한 목사의 방북을 기점으로 이걸 이용해 갖고 진짜 본인들이 눈에 가시처럼 여겼던 것들을 다 박해하는 거죠. 3월 14일 날 문익환 목사 이제 공항에 오자마자 바로 구속이 됩니다. 이게 지금 어떤 사진이냐면 나리타 공항에서 한국으로 오는 장면을 옆에서 찍은 사진. 여기가 문익환 목사님, 여기가 유원호 씨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보안법 6조 2항. 6조 2항. 참. 여기 보면 알겠지만 어떤 제목이냐? 지령 목적 특수 탈출. 지령 목적 특수 탈출. 북한 관계 탈출한 거예요, 탈출. 이런 거죠. 그래서 얼마나 웃겨요. 그래서 이거를 비판하시려고 선생님이 당시 그랬던 만평 중에 뭐가 있냐면 이게 4월 18일 날 자기나 금강산에 한번 가고 싶어. 김일성 한번 보고 싶어. 이게 뭐냐면 잠입 탈출 음모에 대한 고무사장이다. 예. 지금 요 비판하시는 거죠. 그렇지. 문익환 목사와 유원호 씨는 결국 구속이 되고 재판받고 9월 달에 무기 구경 나갑니다. 검찰이 무기 구경한 거죠. 무기. 그런데 결과적으로 재판에서는 문익환 목사와 유원호 씨가 다 7년인가 이 판결이 나요. 그런데 90년 10월 1일 날 문익환 목사는 몸이 안 좋아가지고 결국 가석방 됩니다. 형집행. 몸이 아파서. 그런데 가석방 된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죠. 그 이후에 90년 10월 이후에 엄청나게 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또 이 정부가 학생들, 예를 들어서 강경대 학생 백골단이 강제징합 하다가 그래. 그거 죽이거든요. 아유, 그래서 그때부터 학생들이 분신을 많이 하게 되죠. 맞아. 나중에 그걸 엮어가지고 뭘 만드는 거냐면은 강기훈 유서 대표 조사 사건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문익환 목사님 같은 경우가 집회 인도를 많이 했어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가석방을 취소하죠. 다시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당시 근거. 괘씸죄. 한번은 괘씸죄. 그렇지. 10월 출감한 이후 지금까지 일변 6회에 걸쳐갖고 방북 보호대회 초청 강연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강경대 군 사망 사건을 비롯해가지고 천세용 또 김기설, 김기정 분신한 거 관련해갖고 장례위원장 맡았거든요. 이거를 문제라고 하면서 몸이 아프지 않은가 보네? 하면서 가석방 취소. 이런 식으로 문익환 목사님은 석방되고 취소되고 이런 걸 여러 번 감옥 가거든요. 그러다 결국 김영삼 정부 들어와가지고 93년 3월 6일 날 특별 가석방 되는 거죠. 여기가 문익환 목사님, 여기가 유원호 씨. 그래. 둘이서 같이. 관련해가지고 선생님이 4월 14일 날 쓴 만평에 있어요. 30년 후 국민학교 역사 시험. 89년 문 목사가 귀국했을 때 정부의 태도는 1번. 우리가 하기 어려운 일을 하셨군요. 사실 실제로 정부가 못하는 것들을 민간에서 많이 하잖아요. 오히려 이거는 막 비판할 게 아니고 정부가 못하는 것들을 민간이 할 수 있게 도와주거든요. 정주원 씨는 그렇게 했잖아. 그럼 1번이었냐? 2번. 진심을 알면서도 법적으로 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문익환 목사님 북한 간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 법적으로는 국가보안법 위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법적으로 해야 된다. 3번. 잠입 탈출. 지령 목적 특수 탈출 혐의. 최고 사형이야. 답은 뭘까요? 정답을 맞힌 어린이는 한 명도 없었다. 답은 3번이지만 30년 후에 어떤 학생들도 설마 이건 아니겠지. 근데 이게 답이잖아요. 이런 거죠. 그래서 당시 그 3, 4월 달은 이제
문익환 목사님 관련해 가지고 요 이슈가 굉장히 뜨거웠고 음. 이걸 핑계로 이젠 노동운동부터 시작해서 모든 운동을 다 따라잡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 문익환 목사님을 이제 비판했던 진보에서도 비판을 많이 했어요. 왜 갔냐? 왜 그런 빌미를 줬냐? 지금 너 때문에 이렇게 어렵게 하고 있던 노동운동 모든 거 다 무너지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맞는 걸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문익환 목사가 북한을 실정법 어기고 간 거 문제가 있죠. 그런데 문익환 목사가 안 갔으면은 노태우 정부가 남북관계 교류협력 하니까 통일운동하는 사람들 계속 하시라고, 또 학내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들 하시라고, 노동운동하는 거에 대해서 집회 시위 자유 보장하고 그랬을까요? 그렇게 안 했죠. 그래. 뭘 핑계로 잡아서라도 그래. 아마 시비를 걸었을 거예요. 다만 이제 문익환 목사 방북한 걸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건데, 이거 가지고 지금 마치 우리 진영에서도 문익환 목사가 북한을 무리하게 갔기 때문에 정부가 지금 노동운동, 우리 시민운동 다 이렇게 때려 부신 거다라고 비판하는 거, 그거는 사실은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당시 선생님 기억나십니까? 당시 선생님들. 그럼. 예. 당시 어떠셨어요? 그때 뭐 그런 것도 있었지만 우리 네. 신문이나 우리로서는 할만한 일이었다. 그렇게 본 거지. 그리고 민간 교류 같은 거를 정부가 굉장히 장려했어요. 그때 분명히. 장려했던 상황이야. 그런데 막상 가니까 이제 이거 물론 정부에 말하지 않고 간 거 이건 문제가 되겠지만 이게 무슨 무기징역 할 문제는 아닌 거죠. 그럼. 그러면서 당시 나왔던 선생님 만평 중에 또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이게 3월 25일날 만평이거든요. 이거 이제 문익환 목사 북한 가갖고 이제 문제가 나왔을 때거든요. 재야 인사 리스트, 민중학교, 노동단체, 학생, 그러니까 좌경소탕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뭔가를 준비하는 거죠. 실제로 당시 한겨레 기사를 보면요, 재야학교 탄압은 위헌이다. 재야학교는 뭐냐면 민주화와 통일운동 일환으로 재야 사회단체들이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교양 강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87년 6월 항쟁 이후에 재야에서 교양 강좌를 많이 만들었어요, 진짜로.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좌경 용공으로 몰면서 맞아. 탄압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다 4월 12일 날 선생님 만평, 의식 교사 추출하여 건정 교품 이룩하자. 교사들 의식이 어떤지 이런 거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래. 머리 무서운 거예요, 아까. 자, 그래서 아까 선생님 아까 빨간 우체국, 원래 빨간이 아니었잖아. 가을 우체국. 가을 우체국. 가을 우체국을 빨간 우체국을 한 거는 굉장히 무서운 거죠. 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선생님 죄송하지만 빨간색. 머리를 열어서 빨간색을 빼려고 하는 걸릴 수 있다. 근데 실제로 그런 걸 한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럼. 자, 이런 말씀 드린 게 선생님 만평 보고 한 거예요, 이게 만평. 당시. 그리고 또 사실이었어. 4월 19일 날 보면은 안기부 통해갖고 민족학교, 재야단체, 한겨레 신문 다 용공으로 몰아가지고 그래. 야, 좀 너희들 손봐. 법의 이름으로. 이런 거 말하는 거죠. 4월 20일 날 만평이에요. 이거 재밌어요. 민족 현실이 있는데 야, 이 열매만은 먹지 말라. 하지 않았느냐. 민족학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선언하고 남북교류협력 얘기했으면서 실제로 우리가 민족의 현실에 대해서 딱 직면해서 통일 문제 같은 거 논의하는 거 이런 건 하지 말라는 거죠. 당시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렇죠. 이런 분위기.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일이 뭐가 있냐면 이게 3월 23일 만평이거든요. 이때 이제 노태우 정부가 그 시민운동들, 노동운동 완전히 때려 부수려고 작정을 한 건데 이때 나온 사람이 누구냐? 노무현. 맞아.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 이 의원이 사실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청문회 스타이기도 했고. 근데 어떤 일이 벌리냐? 참 지금 생각하면은 지금 국회의원들이 상상 못할 일을 많이 했는데 3월 21일 날 의원 사퇴서를 내버려요. 나 의원 안 하겠다. 국회의장한테 국회의원 사퇴 사직서를 내버리는 거예요. 아마 이거는 그 이후에도 없었던 것 같아요. 처음이야. 당시도 처음이었고 지금도 없죠. 왜 그러냐면 차라리 원래 비주류 노동운동 하다가
국회의원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뭐 국회의원으로서 특별하게 하는 것도 없고 정부가 국회에서 무슨 법안 만들어 가면은 이거 다 반려해버리고 차라리 자기는 대전투쟁에 동참해서 싸우겠다. 아마 지금 같으면 의원들이 의원직을 가지면서 한다고 하겠지만 당시 노무현 의원 같은 경우는 필요 없다 이런 거. 이거 던져버리고 나는 그냥 대중투쟁 같이 하겠다. 해버리는 거거든요. 다시 기사 보겠습니다. 노 의원은 지금 이 국회 의장에게 제출한 사퇴서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온갖 박해를 무릅쓰고 있는 대중투쟁이야말로 의정활동 못지않게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얼마 동안 건강을 위해 휴식을 취하고 건강이 회복되는 대로 박해 속에서 싸우고 있는 동지들의 투쟁 대열에 동참하기 위해 의원직을 사퇴하려 한다. 야, 그러니까 보통은 의원직 가지고 그렇지. 오히려 할 거예요. 그럼. 그런데 나는 차라리 의원직 그냥 버리고 지금 투쟁하고 있는 우리 노동 동지들과 함께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던져버렸거든요. 근데 그 당시 이게 엄청나게 이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그렇지.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게 언론 주목을 많이 받았고 실제로 당시 기사도 나요. 민주당 노무현 의원 사퇴. 당시 기사 한번 이거 MBC 기사거든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짧은 기사. 어떤 내용인지. 그 노무현 대통령이 사람들은 정말 대단해요. 의원이 의정 활동의 회의를 느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 의원의 사퇴는 제야에서 제도권 정치에 참여한 인사가 제도권의 한계를 느끼고 다시 제야로 돌아간다는 점에서 정가의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황희만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7일 김재순 국회의장 앞으로 보낸 사퇴서에서 노무현 의원은 국회가 현재 제 할 일을 못하고 있어 국회에 남아있을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박해 속에서 싸우고 있는 노동자들의 대중투쟁 대열에 동참하기 위해 의원직을 사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 의원은 국회에서 정부로 하여금 비리 혐의를 조사케 한 노조에 정부에서 오히려 노조위원장에게 산업보장을 수여하는가 하면 국회가 지적한 정부의 부당행위가 하나도 개선되지 않는 등 국회 활동의 한계를 느꼈다고 말하고 대중투쟁 역시 의정활동 못지않게 민주주의에 기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 의원은 또 얼마 동안 휴식을 취한 뒤 동지들의 투쟁 대열에 동참하겠다고 밝히고 오늘 민주당의 김정길 의원에게도 비슷한 내용의 편지를 남기고 잠적했습니다. 이인재 민주당 대변인은 노 의원 사퇴서 제출과 관련해 빠른 시일 안에 노 의원과 접촉을 갖고 사퇴 의사 처리를 종용할 방침이라고 말하고 노 의원 자신이 당뇨나 평당원으로라도 민주당을 위해 일하겠다는 뜻을 밝힌 점으로 미루어 노무현 의원도 당의 뜻을 받아들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회의장실은 민주당 측과 노무현 의원 자신의 진술을 들어본 뒤에 사퇴 수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노 의원의 의원직 사퇴는 민중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제야에서 제도권 의회에 참여한 인사가 제도권에서의 한계를 느끼고 다시 제야로 돌아갔다는 점에서 정가에 파문을 던져주었습니다. MBC 뉴스 황희만입니다. 야, 그러니까 진짜로 노무현 대통령이 했었던 여러 가지 정치 행위들이 정말 어떤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야, 소영웅주의다. 너 혼자 달랐냐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정말 시간 지나서 다시 봐도 정말 놀라운 정치 행동이에요. 지금 누가 이렇게 해요? 소영웅주의라고 해갖고 지금 민주당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그럼. 의원직 하나 지키려고 진짜 난리를 치고 있죠. 진짜 그거 하나 따려고, 그러니까요. 지키려고. 전 너무 아쉬워요, 사실요. 저는 사실 김남국 같은 경우 코인 논란 났을 때 저는 김남국 코인이 그렇게 문제 없다 생각이 드는 사람인데 본인이 난 나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 그래, 그럼 코인 내가 책임지고 의원직 사퇴할 테니까 대신 의원들 전수조사 철저하게 한번 다 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좀 의원직을 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 가만히 보면은 의원직 하나 지키려고 너무 절절매니까 사람들이 이런 게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 당시 의원직 진짜 놀라운 일이지. 놀라운 일이니까 진짜요 이게. 그래갖고 오히려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노조들이 의원직 사퇴하면 안 된다 하면서 단체 시위를 했어요. 이거는 서울 지하철 노조거든요. 사실 지하철 노조가 정부하고 투쟁 많이 하고 있었는데 노조들이
노무현 대통령 안 된다. 하여튼 철회해라. 막 그런 것들. 그리고 한겨레에서도 기사가 났죠. 정부와 국회가 반성의 뜻으로 반성의 계획을 삼아라. 그래서 노무현 당시 의원한테 소영웅주의라고 비판하는데 그 전에 노무현 의원 사퇴서에 가진 뜻을 기억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응원하는, 정말 이거는 여러 가지로 굉장히 많은 걸 시사하는. 그래서 당시 누굽니까? 그 부총재, 민주당 부총재가 찾아와갖고 노무현 의원 이거 사퇴 번복하라고 설득하는 거. 결국 4월 3일 날 노무현 의원이 사퇴서 철회를 합니다. 철회를 하죠. 그때 기사를 보면은 노 의원은 이날 우리 당 총재를 비롯한 모든 당원 그리고 특히 선거 구민들의 적극적인 만류를 뿌리칠 수가 없고 의원 사퇴가 이 시기에 맞지 않는다는 국민의 소리를 재파 국회에서 다시 근로자와 소외계층의 권익을 위해 투쟁하기로 결심했다고 사퇴 의사를 철회하는 동기를 설명했다. 하면서 이게 이제 자택에서 그 철회하는 거 철회서 작성하는 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가 3월 23일 날 사퇴한다고 할 때 그때 만평을 그리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 요번에 보면서 야, 노무현이라는 인물은 그래, 맞아. 확실히 다르긴 다르다. 다시 봐야 돼. 선생님도 이 당시에 선생님은 노무현 의원에 대해서 언제부터 뭐 이때 이미 인식을 하셨어요? 만평을 하실 정도면? 기억이 나세요? 노무현 의원은 그 명패 던지고 했는데 그게 이거보다 전이었지 않나? 그 이후. 이게? 네. 그러니까 명패 던지고 그러면서 네. 청문회 스타로 보통 사람들이 다 알았잖아. 네네. 그때 뭐가 있다 이렇게 본 거지. 과연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노무현 하면은 명패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바보 노무현 이제 부산 가갖고 하고 그거만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노무현 당시 의원의 의정 활동을 보면은 사실은 굉장히 파격적인 게 많았어요. 특히 그 중에 하나가 의원직 그렇지. 던지겠다고 이게 쇼가 아니었거든요. 진짜였거든요. 그래.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제가 이번에 이거 만평 중에서 노무현 만평을 왜 했냐면은 당시 노태우 정부가 노동자들 탄압을 엄청나게 하고 있을 때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돌아가겠다는 거였거든요. 그걸 보여주려고 한 거였고 또 하나 무시무시한 만평이 뭐가 있냐면 이런 만평이에요. 이거 진짜 무서운 만평이에요. 무서운 만평. 이게 뭐냐면은 지금 노동운동 때려잡으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3월 24일 날 만평인데 김순경 광사태가 혹시 이렇게 있었던 거 아니야? 지금 경찰들이 총 들고 있는 모습. 이게 왜 나온 거냐면요. 그 전날에 노태우 대통령이 공안장관 회의에서 뭘 하냐? 공공시설 습격 때는 총기 사용해라. 폭력행위, 강경 대응 지시하거든요. 그래갖고 지사 파출소에 M16 1년 30대를 지급을 해요. 이게 물론 시민들이 습격을 하면은 경찰들이 방어를 해야 되겠지. 근데 아예 이런 걸 가정해 놓고 뭐라고 하냐면 총기 주면서 야 쏴버려 하는 거거든요. 그럼. 당시 기사 한번 볼게요. 정부가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노태우 대통령 주재로 공안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지금 똑같아요. 윤석열하고 똑같은 말 하잖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공상혁명을 획책하는 등의 이적 행위에 대해서 강력히 법으로 다스리기로 했다 하면서 뭘 하는 겁니까? 일선 경찰서에 무기를 지급 자위권 발동 차원에서 강력 대처키로 했다. 야 지금 너무 똑같지 않아요 진짜? 똑같아. 좀 아찔아찔하다니까. 이번에 8일 연설 때도 똑같잖아요. 섬뜩해.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래서 이거 갖고 야 하라는 즉각 처리해라. 지금 발포 불사 얘기한 거거든요. 아니 보세요. 5.18 청문회를 얼마 전에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짓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경찰들한테 쏴버리라는 거예요 그냥. 이걸 비판하는 거예요. 아니 광주 사태가 이게 시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3월 30일 날 돌고 앞으로 파업 노동자 지금 강경 진압하겠다는 거. 그 기사들 만평이 다 이거예요. 이거 4월 26일 날 총파업하려는 거에 대해서 총파업 진압하라는 거. 이게 4월 28일 날 4.3 대회 있는데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4월 29일 날 여의도 대회 노동운동 탄압가스 집시법 절대 못하게 하는 거. 그래서 선생님 그 3월 말부터 4월 말까지 선생님 만평은 주로 이렇게 집중이 돼 있어요. 맞아, 그러니까 그렇죠. 문익환 목사가 북한 간 거를 계기로 노동운동 탄압하고 그리고 아까 말한 강경 진압 심지어 총 쏴버려 하는 거. 이런 무시무시한 시대였습니다. 그럼. 그래서 선생님 만평 계속 그랬어요. 그래서 선생님 만평 보고 있으면 야 이게 또 너무 기시감이 있는 거예요. 지금하고 똑같아요. 똑같죠. 윤석열이 입만 열면 지금 자유민주주의 체제 보호 그리고 공산당 얘기하잖아요. 똑같잖아요 지금.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박재동의 만평합성 여기까지. 그러니까 참. 지금 노태우 때 3, 4월 때 있었던 일들이 지금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섬뜩해. 네,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벌써 30몇 년이 흘렀는데 네. 얼마나 그동안 애지중지하며 애써서 키워왔던 그 민주 세력이고 우리 민주화였던가. 네. 그걸 한순간에 이렇게 옛날로 되돌아버린다는 건 정말 끔찍하고 무섭죠. 이게 정말 현실인가? 참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아무리 그렇지만 그러니까요. 그동안 했던 게 뭐냐 그러면 30년 민주화 투쟁이 의미가 없어 벌써. 너무 간단하게 무서워요. 뒤돌려버려. 선거하면 잘못을 막지한 전 그래서 우리 민주주의의 꽃이 선거인데 선거가 과연 물론 가장 좋은 제도이긴 하지만 민주주의가 이렇게 허약하구나. 아니 민주주의로 인한 선거를 뽑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래 그 결과가 이런 정도의 30몇 년의 세월이 있고 네. 또 그 이전에 박근혜 퇴진도 있고 했던 그것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폭압적이라 하더라도 적정한 선이. 그동안 우리가 쌓아올린 적정한 수준과 선은 있을 거라고 은근히 기대했던 거지. 믿어 의심치 않았죠. 그 정도, 촛불 시민들 또 그 정도는 되겠지 했는데 무참히 부숴버리고 그러니까 맨 얼굴을 그대로 보여주는데 기가 막힐 따름이야. 저기를 찍은 그 사람들은 뭐예요? 도대체 국민들의 반응 뭐예요? 이럴 이게 때까지는 진짜로. 몰랐겠지. 이러기를 바란 사람도 있었겠지만 소수 이런 정도까지는 상상을 못했을 거야. 적전 상식선에서 뭐 우파 정권이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노골적이고 좀 철면피하고 폭력적인 뭐 조폭 같은 이런 일들을 막 자행하리라고는 상상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 근데 더 무서운 거는 지금 우리는 1년 6개월 지나면서 정말 너무하다 하는데 윤석열을 찍었던 사람들도 과연 이런 인식이 있냐고요. 지금 이런 인식이 없어 보여요, 별로. 왜냐면 지금 여론조사 보면은 대통령에 비판적인 게 많이 있지만 국민의 지지율이 떨어지지도 않고 있고 많이. 만약에 진짜 그런 인식이 있다면 내년 총선 때 심판을 해야 되는데 과연 심판이 될까? 그런 걱정도 되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오늘 선생님 만평을 보면서 이런 우리 현실의 걱정이 같이 오버랩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하는 사이에 지금 우리 아까 윤현님, 강기님, 각스탈님, 와우님, 또 송승환님도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송승환님은 감사합니다. 이번 주 시국 집회에서 뵙고 인사드렸다는데 선생님 인사드렸다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1부는 이렇게 마치고요. 우리 10분간만 쉬고 그렇지. 돌아와서 우리 박찬호 작가와 함께 또 2부 기레기 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는 10분간 휴식 시간을 갖고요. 10분 후에 돌아와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분 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10분 동안 티타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을 다시. 네. 밖에 나가서 차 한잔 드시고